사실은 엊그제 비가 와가지고 좀 논이 좀 질어요. 질어서 사실은 이 벼베기 때 물이 있으면 최악이거든요. 좀 옷도 더 망치게 되고 진흙에 묻게 되고 이걸 감안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볕단을 내려놓는데도 막 물 속에 이렇게 잠길 수밖에 없는, 막 이렇게 물 속에 다 물에 닿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돼야 될 시기가 지금 넘은 것들이 좀 많고 그래. 여기 토종벼는 실제 280종 정도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토종벼의 품종이 한 450종 정도 된다고 해요. 원래는 1451종, 그러니까 거의 1500종 가까운 품종이 있었는데 그건 다 사라지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450종 정도. 그래서 또 450종 중에 한 280종 정도 올해 키우고 있는 거고, 조만간 이제 좀 더 한 2년 정도 더 해서 450종을 다 키워볼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쌀로 한번 먹어볼 생각은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 여기까지 뱄어요.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놓은 거 있죠? 하얀 띠 있던 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뭐 한 10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신품종들이 많아서 그래요. 옛날 품종은 아직 이렇게 오랫동안 심었던 건 지금 아직 안 뵌 것들이 많고, 양이 많고, 신품종들은 조금 아까 잠깐 뵈봤죠?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뵌 게 이제 여기 걸려 있는 게 많고, 그래서 하여튼 280종 되는 걸 그 중에 한 120종 정도는 아주 작은 소량이고, 심은 양이, 나머지들이 뭐 10평짜리도 있고 많게는 한 200평짜리도 있고 품종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품종을 이제 베는 시기를 원래 우리 모내기는 동시에 했어요. 6월 6일이었나? 6월 며칠이었나 했을 거예요. 휴일 때. 그때 동시에 했지만 베는 시기는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서. 이삭이 패는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이삭이 패는 시기가 출수기라고도 표현해요. 출수기. 그 시기가 다 달라. 그러니까 꽃이 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시기가 꽃이 이르게 피면 나중에 열매 맺는 것도 이르게 맺겠죠. 그리고 이르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조생종, 이를 조자 써서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고 뭐 극만생종까지 있고 극조생종도 있고, 그래서 한 7단계로 나눠요. 보통 단계가. 그러면 그 조생종과 중생종의 간격이 거의 15일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중생종들을 주로 많이 베는데, 혹은 중만생종도 또 구분을 해요. 만생종 전에. 그래서 중만생종까지 사실은 베야 되는 지금 시기가. 그래서 다음에 모이는 시기는 또 19일 날 모이는데, 그때는 이제 만생종이 집중적으로, 그때가 제일 많이 베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극만생종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베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후에 따라서 혹은 뭐 땅에 따라서 이 품종의 특성이에요. 나는 조생종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난 조생종이야. 갑자기 얘가 만생종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토종이라는 건 이 어떤 상황에 땅이나 기후 어디에서 왔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래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래종이야 다. 이 쌀도 외래종이야. 외래종과 토종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되고, 토종의 반대적인 얘기는 개량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외래종도 우리나라에 오잖아. 이것도 인도 이런 데에서 원산지가 거기란 말이야. 여기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거죠. 토착화됐다는 표현을 전문적으로 적응을 해야 돼. 이 땅이, 이 기후에 적응해서, 적응만 하는 게 아니라 고정돼야 돼. 고정된다는 건 뭐야? 심은 게 똑같이 나와야 돼. 검은색 놈은 검게 나와야 되고, 검은색 놈인데 얘는 극만생종이야. 그럼 극만생종이 계속 똑같이 몇십 년, 몇백 년을 유지돼야 돼. 난 변화 없어. 적응을 해버려서 고정화됐으니까. 그 고정화된 걸 토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 적응해서 고정화된 거. 요거를 토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적응해서 고정화된 게 1910년 일제시대 막 시작하기, 고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적응해서 고정화된 품종 수가 1451종 있었다. 벼에.
어마어마한 거지. 왜 그러냐면 5천 년 동안 이 기후나 이런 거에 적응해서 고정화된 것들이 생긴 거잖아. 거기에 중간에 변이가 생겨서 그런 거야. 변이된 걸 농부는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적응시키고 고정화시켜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새로운 품종이 되는 거야. 지금도 막 변이는 이렇게 해요. 변이가 적응돼서 고정화되는 애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 안에서 새로운 놈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새로운 놈이 나왔다. 품종이, 새로운 품종이. 뭐 특이해. 까락이 없었는데 나와. 있는 게 나와. 벼 수염을 얘기하는 거야. 혹은 뭐 색깔이 바뀌었어. 혹은 뭐 현미 색깔이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이가 나타나는 걸 농부가 발견을 하는 거야. 키우면서. 보통 저는 일반적인 농부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미친 거지. 이렇게 왜 심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농부는 자기 품종이 있는 거야. 자기 고유의 품종이, 지역마다. 그래서 한두 품종이 있는 거지. 뭐 미쳤어. 이렇게 심으려고. 골 빠지고 뭐하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농부가 한 품종을 심으면 거기에 새로운 품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막 변이종들 막 생겨요. 근데 나는 지금 변이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입장은. 난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변이종이 중요한 것보다 이전에 있었던 고정화된 이 토종 품종을 일단 나는 어떤 게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그걸 심는 거야. 그걸 알고 싶은 거야. 변이종도 나도 몇 개 찾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무시를 해요, 일단. 근데 일반 농부들은 무조건 자기 품종이 있다면 그 품종 속에서 기후변화에 변이된 것들을 찾아서 그걸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나중에 고정되면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마다 선호 품종이 있게 돼 있어요. 누구나 제대로 된 농부라면, 씨앗을 받는 농부라면. 씨앗 안 받는 농부가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을 심죠. 일반 농부들은 그 알죠? 정부 보급종이라 그래가지고 뭐 정부에서 수매하는 그런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는 거의 대부분 일본 종들이 많고 우리 원종들을 사용한 이런 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렇고 이 변이종들에서 새로운 고정화된 거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얘 어디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 조생종. 지금 우리가 조생종과 중생종을 배야 된다. 오늘 할 일이 중요하니까. 그 배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얘기 드린 거고. 토종벼 이렇게 조생종을 보면 사실은 일조량이 많이 받을수록 쌀들은 좀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만생종들이 좀 맛이 있고 조생종이 약간 맛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대체를. 근데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그렇지만은 않은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조생종의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벼를 베다 보면 벼 품종 특성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벼농사를 지면 이 땅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이 벼의 포기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포기를 심잖아요. 한 포기를 심으면 얘가 가지벌이라는 걸 해요. 벼는 가지벌이로 자기 증식을 하는 거예요. 가지가 여러 개가 생겨 막 옆에서 쏙쏙쏙쏙 올라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려가다 보면 푸릇푸릇한 게 쫙 보이는 논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이른 벼를 베면 새로운 것들이 막 새로운 가지가 또 나와 거기서. 아직 얘는 이 기후가 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잔디처럼 쫙 새로운 벼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놈 벤 자리에. 얘네들이 겨울을 나지 못하니까 중간에 이제 열매 맺다가 말아버리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벌이를 해요. 기후만 좋으면 어마어마하게 벌이해. 근데 이 가지벌이를 하는 건 양을 하나를 심었을 때 예를 들어서 5개를 가지벌이를 한다.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좀 못한 거야. 농부가 좀 흙관리를 잘 못한 거야. 그래서 한홍이라 그래. 한홍. 보면은 한홍스러운 게 많을 거예요. 베다 보면 5개 6개 왜 이래? 그러니까 땅관리, 흙의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 가지벌이를 해요. 10개 정도 하고, 이 10개 혹은 20개 가지벌이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땅이 거름기가 좋은 거. 그래서 계량종 노는 대부분 20개가 넘어.
계량종으로 심는. 거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화학비료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 화학비료는 어마어마한 그 양분을 주기 때문에 가지가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럼 그 가지의 줄기라면은 가지 한 가지당 이삭이 맺히겠죠? 이삭 지금 하나하나씩 이삭 맺혔죠? 이삭들 알죠? 이삭은 나달이 붙어 있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안에 나달수를 저는 세거든요. 몇 알이 들었나? 여기 얘 몇 알 들었을까요? 꽤 많이 들어있어요. 얘는 평균적으로 계량종은 100개에서 120개 정도가 거기에 다 달려있어. 근데 저 나달수는 가지버리는 농부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흙을 어떻게 관리했나. 근데 저 나달수는 저 품종의 유전적 특성이야. 작게 달린 50개에서 70개 달린 녀석도 있고, 아까 평균적으로 100개에서 120개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놈은 저 흰배라고 하는 품종이 있어요. 그거는 한 350개에서 37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러면 똑같은 가지벌이를 하는 똑같은 땅에서 보면 흰배를 심으면 다수학으로서는 최고겠죠? 양이 많으니까 3배 이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유전적 개만의 특성이야. 북극조 몇 개.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적은 녀석이 있고 많은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심겠어요? 많이 붙는 거 심겠죠. 네. 다수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다수학할 이유가 별로 없어. 그냥 맛을 더 중요하게 해요. 걔보다는 50개, 70개 달린 북극조라는 벼가 더 맛있어. 그리고 또 키울 때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있어. 그냥 이걸 키워. 이건 농부의 특성이야. 우보라는 농부는 그래가지고 우보는 그걸 키우는 거야. 그래서 평안남도는 재래종으로 그 50개, 70개밖에 안 달린 북극조를 많은 사람들이 심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농부의 어떤 선택의 기호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수학?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수학 중심으로 모든 걸 개량했기 때문에 그 이전 일제시대 때부터 70년대 통일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최근까지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학에 대한 절대주의가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토종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 거죠. 계량종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벼를 뵈면서 새로 오신 분 인사하시죠. 다 인사 안 하셨습니까? 우리 농장에서 농사 짓는. 네, 저는 여기 위에 농사 짓고 있고요. 고향 발도르프라 학교 교사하고 아이들하고 농사 이번에 우리 농장에서 짓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다랑이 논 첫 번째 논을 발도르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심고 수확도 하고 밥도 먹고. 우리가 여섯 품종 심었나요? 거기? 7품종 심었나? 7품종. 네, 7품종을 심었어요. 종류별로. 거기는 19일 날이었죠? 네. 이쪽은 수확 날짜가 이제 19일 날로 잡혀서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별로 질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우리 연구자가 오셔가지고 좀 길게 얘기했어. 짧고 굵게 해야 되는데. 토착이랑 도종은 그러면 차이가 있었는. 토착. 도종. 그러니까 토착, 네. 토착종, 원산지죠. 네. 원산지 품종인 거죠. 원산지와 토종은 또 다르요. 원산지를 토종으로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토종 안에 포함은 되겠지만 원산지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원산지는 무조건 토종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작물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외래종이고 원산지는 다 다른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작물 중에 원산지인 건 콩밖에 없어요. 그것도 메주콩, 류, 강낭콩 우리나라 원산지 아니죠. 그 다음에 팥, 녹두 우리나라 원산지가 아니에요. 메주콩만. 그러니까 원산지를 토종으로 딱 규정하는 순간 우리 토종이 그거밖에 없어. 콩밖에 없는 거야. 자생종이 토착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생종하고 토착종은 또 다르죠. 그걸 뭐라고 자생종? 토착종? 그러니까
아니요, 저도 대금 문자 알고 하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뭐 토착종이라는 게 바로 원산지 품종을 얘기하는 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러면 토착종이 이꼬르 토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토종은 좀 더 광의의 의미죠. 좀 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토종이 어쨌든 외래 원산지, 외래종 혹은 원산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토착화되는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진화적 과정에서 선택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에서 진화적 과정에서 선택돼서 여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잘 자라게 된 게 토종이에요. 그렇겠죠. 예, 예. 진화적 과정하고 네. 연결된 거죠. 맞아. 그럼 토종은 다 열성 품종인가요? 왜냐면 토종이? 왜냐하면 다 유전적으로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배해도 같은 종이 나오는 건 사실 열성 형질인 거잖아요. 멘탈의 유전 법칙에 와, 생물 쪽이 내가 약간. 아니, 그 범위에서 보면 열성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죠. 네, F9세대까지 해서 고정화된 종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우선 형질이 게임만 모여도 될 것,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순종인 거죠 토종은. 그쵸. 예. 예, 예. 순종. 열성 종자라 그러니까 약간 좀 헷갈렸어. 순종. 쌀 중에서는 외래종이 아니면서 토종인 것들은 찾아보면 쌀 중에 벼?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고 원래부터 한반도, 있었던 예.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다 그 경위를 통해서 네. 넘어온 거죠. 동남아 뭐 이쪽으로. 네, 넘어온 거죠. 인도 쪽을 통해서 혹은 중국의 저 남부 지역에서 통해서 우리나라 왔고 우리나라 쪽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런 식인 거죠. 실은 근데 웃기는 건 아직까지 최고 오래된 벽시가 발견된 건 우리나라. 전 세계. 네, 그게 이제 충북 청원의 소로리 벽시라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로 오래된 인간이 재배한 벽, 재배벽가 발견된 것도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게 고양시. 여기 가와지 벽시가 그거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최고야 뭐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네, 그렇다는 거. 그건 공인된 얘기고요. 그리고 일본에 재래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 토종이 있고 각 나라마다 필리핀에도 토종이 있고 인도에도 또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다 개량종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품종의 개수 그러니까 1451종 1910년 당시에 일본의 그럼 토종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 걔네도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500여 개 돼.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3분의 1 적었다라고 그래요.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종이 다양했다라고 보는 거고 지역별로 이제 좁은 국토에 실제 이제 지역별로 다 마을마다 다른 품종들을 심었던 거예요. 네. 궁금한 건 여기까지. 그러면 이 일정은 아랫론 이제 논이 5번 농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4,000평이에요. 4,000평인데 그 중에 2,000평이 이 5번 농장 내에 있고 2,000평이 저 따로 한쪽에 1,200평, 한쪽에 800평 해가지고 다른 곳에 또 있어. 그쪽은 좀 대량으로 심었는데 대량으로 해봐야 한 품종당 한 200평씩 심을 거고 여기에 실제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품종이 논마다 다른 품종을 심냐면 제일 먼저 여기 노짜리 논 들어오시다 보면 보이죠? 여기는 아예 신품종만 심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씨앗이 대략 한 50알 미만인 것들. 이번에 이제 120종을 여기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 신품종을 심어서 그게 이제 그래서 조금씩 편말도 쫙 있죠. 지금 그래서 이만큼 수확한 거예요 신품종들을. 여기에 이제 옛날 품종도 작년에 심었던 품종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요 모짜리 논에 심고 그럼 보시면 편말을 보면 저거는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거 100년 만에 어떻게 보면 뭐 농진청에서 심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에 나오는 건 이게 올해 그러다 처음인데 요게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선발을 하죠. 이번에 이제 또 이제 겨울 내내 이제 연구를 하겠죠. 얘 나달수며 색깔이며 그래서 기록들을 다 남겨요. 그래서 기록들을 남겨서 이제 하는데 오셨으니까 기록 남긴 거를 하나씩 볼게요.
받으신 분은 받으신 거고 한 분씩 안 받으신 분은 가져가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지금이 2019년 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8년에 생산한 것들을 19년에 정리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2017년 판부터 매년 달라졌어요. 2017년에 60몇 종, 2018년에 110종,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렇고 올해 이제 280종 따로 뒤에 품종별로 정리를 하겠죠. 언제 태어났으며 얘 까락은 어떤 색이고 그 다음에 나달수는 몇 개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키워졌고 뭐 이런 거 이름의 유래는 뭐고 이런 걸 막 연구해야 돼. 내가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그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얘기해놓고 어쨌든 그걸 겨울 내내 해야 돼. 같이 할 사람 있어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꼬시는 거야 지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눈알 빠지게 세고 색깔 정리하고 품종을 해서 그렇게 정리된 걸 내년에 이제 딱 보면 얘는 살리고 싶어. 색이 너무 미묘해. 기존에 없던 색이야. 뭐 까락도 길이가 장난이 아니야. 그다음 맛은 못 볼 거야. 그거는 아쉽게도 내년에나 가야 얘네들은 맛을 봐요. 양 저거 맛보려면 한 그릇 나오려면 쟤네는 한 2그릇 나올 거거든. 그거 맛보면 종자로서 완전히 끝이니까. 그래서 남겼다가 내년에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좀 많이 심을 품종을 정해서 저 윗논으로 가요. 다랑이 논과 요 밑에 논 흩어져. 양을 많이 심을 것들. 그래서 이 밑에와 저기가 보통 적게는 한 20평, 많게는 한 50평에서 70평 정도로 품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종의 편말들을 꽂아놨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 또 심어봤더니 야 얘는 정말 상업적으로나 혹은 가치가 있겠다. 막걸리에 정말 이건 끝내주는 쌀인데 라고 이제 한 1년 정도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 쌀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얘는 괜찮다라고 하면 다른 논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논으로 가거나 다른 농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지역 토종교 농부들이 조금씩 자기 품종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들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는 그런 이제 보급 창고 역할을 해요. 종자 보급이거나 뭐 모를 보급하거나 뭐 이런 창고 역할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버 농장은 그런 거예요. 저쪽 다른 데 2,000평에 좀 더 많은 양을 심은 거기가 많은 양을 심었는데 품종수로는 한 40종 정도가 그쪽에 심어져 있을 거예요. 2,000평에 40종. 그 정도는 뭐 40평이면 몇 종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품종이 좀 다르고요. 품종에서 이제 요 밑에 논에 4개의 다랑이가 있습니다. 4개의 논으로 구획돼 있어요. 위에도 다랑이로 돼 있긴 하지만 밑에 논을 갈 건데 4개의 다랑이 중에 이 첫 번째 논은 매벽인데 조생종 중심이에요. 조생종부터 만생종도 몇 개 섞여 있긴 한데 조생종들이 주로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뵐게요. 첫 번째 논에. 그다음 두 번째 논은 유색. 그러니까 색깔이 있어. 현미 색깔이. 그 까락 색깔 이건 아니고 까락이나 나달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현미로 깠을 때 그 안에 색깔이 있는 거예요. 빨간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게 두 번째 논에 심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논은 찰벼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맵쌀, 매벼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찰벼 중심으로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쭉 순서대로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앞쪽이 조생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이 조생종이고 뒤쪽이 이제 만생종. 이쪽에 보실 상황이 되면 찰벼가 훨씬 더 색깔들이 좀 다양해요. 그리고 색깔들이 있는 게 찰벼가 많아요.